안녕하세요. 놀라셨죠? 이름 듣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김건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어릴 적 꿈 중에 하나가 또 입신양명이 있는데 양명이 먼저 이름을 먼저 떨쳐지게 돼서 좀 송구하고요. 근데 하나 좋은 점은 있습니다. 제 이름 한번 들으면 기억하시더라고요. 예쁘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여기 늘 오잖아요. 저희가 미팅 늘 오는데 딱 내렸는데 갑자기 방향 감각이 이래서 제가 여기를 한 바퀴를 돌았어요. 내비를 켜고 바로 이제 찾긴 했는데 저 간단하게 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 대전에서 이더님들 김수현 스폰서님 저희 스폰서님 잘 아시죠? 제가 이부 저희 스폰서님이 저 3%때 다이아몬드 때 저를 만나셔서 아기 때부터 키우셨어요. 저한테 너 어차피 5년 아기 키울 거니 저 둘째 임신했을 때 오셨는데 키울 거니 그럼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놀자 그러셔서 어차피 가는 시간 나랑 놀자 해서 아메는 노는 건가 보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요. 저한테 맨 처음 질문이 꿈이 있니 그러셨어요. 저는 제 소개를 조금 해드려야 되죠. 저는 어, 지금 현재는 여기 제 친구가 있어요. 71년생 우리 구미 리더님. 네, 저도 71년생이고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애들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입시 영어 강사였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한 대학 때부터 제가 공부만 조금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둘째 낳기까지 아기를 계속 영어 강사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서 둘째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둘째 가졌을 때 제가 임신만 하면 기존 거를 다 토하거든요. 화장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땡 이거 방판 제품 잠깐 썼었는데 너무 좋아서 썼는데 그것도 토하고 페레리 뭐 땡땡 이게 치약도 토하고 비달사순 다 얘기했네요. 그거 샴푸도 토하고 아무튼 다 토하는 거. 우유도 토하고 라면은 원래 못 먹었지만 라면 냄새만 맡아도 다 토하는데 어느 날 저희 언니가 저희 스폰서님 모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언니가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원료로 만들어져서 임산부한테 좋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절했어요. 저는 그 약국에서 먹는 저희 남편이 저희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철분제를 사왔는데 꽃하고 그냥 먹자마자 바로 토했거든요. 그 당위적 냄새가 너무 저한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하고 그래서 안 먹겠다고 이제 사절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건 저희 언니가 엽산 철분제를 가져왔어요. 저한테 기억 있잖아요. 토한 기억이 안 먹겠다. 근데 언니가 저희 친언니다 보니까 저한테 입에다 강제로 넣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 안 토하는 거예요. 또 한 거 신기한 거 치약이 안 토하는 거예요. 디시드럽스가 안 토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임신으로 인해서 토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음식 쓰레기를 안 버린답니다. 계속 토하는 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됐는데 제품이 좋으니까 제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제가 첫 해 때는 진짜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그러면서 강의를 다 했거든요. 근데 둘째 때는 너무 신기한 게 더블엑스 먹으면서 입덧이 끊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스폰서님이 저한테 제가 참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는 너무너무 무지했거든요. 총판이 뭔지, 뭐 이렇게 광고가 뭔지, 뭐 모르는 게 태산인 거예요. 모르는 게 태산. 그래서 스폰서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 세제기 하실 때, 뭐죠? 모터베이터 성분 얘기하실 때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걸 다 아시냐고 저는 이제 매일 감탄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소비의 기준을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소비의 기준을 배우면서 갑자기 소명, 사명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범생이다 보니까 뭐 하나 배우면 그대로 실행하는 그 장점도 있고 고지식한 면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하다가 집에서 이제 놀다 보니까 놀이문화가 워낙 또 없는데 답답함? 그리고 3일 노니까 주부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더라고요.
애기 자랑, 남편 자랑하다, 시댁 자랑하다, 그게 반복돼. 드라마 얘기하고 나는 드라마 모르니까 바보 같고 그러다가 3시가 돼서 들으네. 너무 무의미한데 스폰서님 다녀가시면 일주일이 행복했어요. 내가 무식하고 내가 아는 게 없나? 무시하다라는 걸 깨닫는데 나는 풍요로운 거예요. 그게 정말 좋았고, 제가 사실은 저는 이게 비전을 봐서 아메이를 한 것보다 사람을 보고 제가 선택했던 것 같아요. 나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다. 저분하고 하면 내가 조금 나아지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저를 당혹하게 하셨던 게 너 꿈이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는 너무 조금 순수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하고 가난한 줄 알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 딱 3개월 됐을 때 왔거든요. 미국 가서 살자. 제 어릴 때 꿈이 나를 유학 보내줄 집으로 시집 가서 미국 가서 사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정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저희 남편이 키가 조금 더 커요. 조금 걔보다 잘생겼어요. 인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줄 알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24평 아파트에 제가 전세 살 때 이제 오셨거든요. 근데 꿈이라는 거를 제가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이라는 단어에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그냥 아기들 건강하고 남편 건강한 거예요 이랬는데 그런 얘기 말고 네 꿈 이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모르게 접었잖아요. 제 꿈이라는 거. 그런데 터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니까 너 혹시 6천 원 생기면 뭐 하고 싶어? 6만 원 생기면 뭐 하고 싶어? 60만 원 들어오면 뭐 하고 싶어? 600까지는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100만 원 들어오면 뭐 하고 싶어? 근데 제 꿈이 하나하나 다가 뭐였냐면 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6천 원대도 애기한테 뭐 핀 하나 사주고 싶어요. 6만 원이면 누구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더라고요. 50가지를 적었을 때도 주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게 제가 조금 지금 울컥하는데 전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고 87세에 돌아가셨는데 86세까지 인삼 농사를 하셨어요. 제가 금산 인삼집 딸이고 현재 천안에 거주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86세까지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부지런하셨고 아버지의 꿈은 당신이 못 배운 한이 있으셔서 자식들을 6남매를 다 가르치셨어요. 그 시골에서. 저는 그 중에 막내딸입니다. 오빠가 되시고요. 근데 어쨌든 드림카, 저 그때 드림카는 저희 스폰서님 제가 2002년 11월에 만났거든요. 저희 아이 둘째 가졌을 때. 오래됐죠. 그러니까 드림카는 저는 오피러스였습니다. 오피러스 아시는 분? 네. 들지 마세요. 연식 나오십니다. 제가 제 꿈 중에 꿈은 아니었는데 제가 부득이 한번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아세요? 거기 시험 봤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어 미모 안 뽑고 영어 대면 뽑아가지고 갔어요. 감히 제가 캐세이 퍼시픽 아주 잘 떨어졌고요. 네, 지금 제가 해외 여행을 다니고 있고 제가 멀미 때문에 이렇게 긴 여행을 국내도 못하는 사람인데 여행이 제 꿈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그냥 적성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제가 중간에 한번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대학 때 나는 베이비시터라도 하면서 미국 가서 살고 싶어 이랬었어요. 근데 못 이뤘어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를 저희 아이가 가고 있어요. 감사하죠. 저희 아이가 가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미국도 다녀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일할래 살림할래 애기 볼래 그러면 제가 감히 현모양처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남들이 그래서 따라하는 걸로. 근데 3일 빨래하고 밥하고 해봤더니 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 맞아요. 저는 저희 남편이 살림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가 혹시 만약에 일을 둘 중에 하나는 꼭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일할게. 저는 일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 제가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요즘 리더의 조건에서 행복의 강의 하잖아요. 당신들이 하는 일을 당신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는데 거기에 자기 인식, 그다음에 자기 소명, 자기 의미. 이제 저는 그 의미에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의미의 본질은 연결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살아온 것들이, 제가 순간순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는 그것들이 저의 지금 아메이에 다 녹아져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전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과선 달달 외웠어요. 진짜로. 전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외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역사도 모르고 제가 뭐 뭣도 모르고 진짜 모르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사람들한테 저는 전문가입니다 이래요. 제가 아는 거는 아메이하고 뭐 밥하는 거밖에 잘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서 제가 자기 개발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아줌마로 있었으면 저는 힘센 아줌마가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제 꿈 중에 하나, 제 대학교 때 저희 그 하숙집에 그 시를 쓴 동아리 선배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건이는 꿈이 뭐야? 이러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저희 남편은 양재호입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저를 소개합니다. 왜 대통령이 안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버려요. 자기 개발 까먹었잖아요. 꿈. 제가 저한테 꿈이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 나이 들면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제클린 오나시스 케네디 있었고, 그다음에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있었고, 그러니까 여성 리더들, 저 국회의원도 있었거든요. 영부인은 없었어요. 근데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묻는다고 하면 너 뭐가 좋아? 이렇게 아메리에서 뭐가 좋아라고 물으면 저는 제가 좋다고 말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싶었던 걸로 시작을 했어요. 좋은 엄마 되고 싶었고 간지나는 엄마 되고 싶었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성장해 가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나 진짜 꿈이 나이 들면서 이쁘다 소리 듣고 싶었는데 아까 그래 주셔서 너무 감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노후 되면서 저는 지금 저희 부부를 보면 운동하고요. 아침에 굿모닝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요. 저희 지네들 교수님들을 하고 나이 연배가 같은데 엄마하고 아빠 나이가 피부를 보면 가늠이 안 된다고 감히 그렇게 얘기해서 오늘 저도 표백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눔. 나눔이 저희 스폰서님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메이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지금 아메이를 하는데 경제적 자립이 왜 하고 싶으냐면 나이 먹을수록 사람 노릇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이 키워드를 보고 지금 말씀 나눴는데 제 속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자산이 뭔지 몰랐고, 제가 했던 일이 노동소득이라는 일인지 몰랐고, 언젠가 끝이 났고, 그 다음 내가 일하면 나오고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온다라는 걸 저는 몰랐었어요. 그리고 월 1,000만 원? 저거는 조금 부러웠어요. 많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여행은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고, 저는 이렇게 튼튼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제가 빈혈이 또 있었고 매일 체했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았고, 못 먹는 거 안 먹는 거가 조금 많았어요. 근데 왜 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미래 꿈꾸시나요? 그리고 얼마나 준비되셨나요? 이런 키워드를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 이 문구 중에서 단어 중에서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세요. 제가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선한 영향력도 너무 좋은데요. 제가 1번 꿈은 저 간지나는 엄마 하고 싶었어요. 애들한테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싶고요.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네 뒤에 있잖아.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큰아이가 나만 우리 집에서 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긴 해요. 저희 부부가 좀 크고 체격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78에 한 64kg밖에 안 나가요. 너무 날씬해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너는 제가 가끔 그 용기를 주려고 그런 말도 하거든요. 너는 네가 고양인지 알지? 너 호랑이 새끼야. 이런 얘기도 하거든. 너 병아리인지 알지? 너 독수리야. 그러니까 기대해.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언제 잡지냐면요. 2015년 잡지예요, 여러분. 벌써 10년 전 잡지예요. 이거 보신 적 있죠? 네. 이 아이가 저는 솔직히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근데 이 아이들이 책임져야 되는 지금 부모님 포켓이 6개, 혹여 8개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또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권한 책이 이 책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무지하다고 제가 느낀 게 저는 의사분들은 저와 다른 수입의 속성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 책 보면서 깨달았고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어제 본의 아니게 대학 후배가 오랜만에 코로나 때 전화 한 번도 없더니 남자 후배가 이제 건축사인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2년 만에. 그 초등학교에 있던 애가 아니 전 중학교인지 알았는데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누나 저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건축사예요. 예를 들면 건축학 박사잖아요. 강의도 하는데 강의도 잘렸고요. 지금 건설 경기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다행히 애 때문에 붙어 있어요. 그러는 거야. 와이프가 일하고 애 케어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용서를 받고 있대요. 얘가 대학 가는 순간 자기는 잘릴 수도 있다고. 집에서 내쫓길 수도 있다고 이래서 그냥 웃었는데 저는 이제 띠동갑 언니가 있어요. 저한테 전해준 언니가 형부가 이제 공무원을 이제 뭐라 그러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한 310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형부는 이제 곧 70이거든요, 내년에. 근데 그분들 연배까지 그렇고 제 친구들은 270 교육 공무원이. 그리고는 일반 공무원은 5급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300이 안 된대요. 근데 그 310을 저희 언니 혼자 써요. 네. 형부는 변리사예요. 변리사여서 일을 해요. 지금 그게 그냥 저희 집 현실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자영업도 있어요. 자영업으로 오빠들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는 건강을 잃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보완하면서 우리 정수기가 2A 방식이잖아요. 아메이가 자영업인데 개인 비즈니스인데 건강도 지키고 연금도 되는 그런 소득이라 제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놀란 게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에요. 아, 내가 그냥 왼쪽 사분면에 있다라는 걸 정말 몰랐어요. 나는 직업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고 누구의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거고 일하면 나오고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는 거. 근데 또 놀란 거는 아메이가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는데 시스템을 갖는 일이고 시스템을 우리가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일이고 그 안에서 내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미래에 준비된 재정이 여러분들 준비 많이 되셨나요? 여기에서 저는 여기에 투자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 생활비 이상의 연금성 자산으로 소득이 만들기 이 일을 여러분들 저는 아메이로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중요한 것은 수입이 아니라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이다. 이제 정의죠. 근데 그 자산을 아메이로 준비해 보자고 하고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자산이라는 게 뭐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쉽게 정의해 드릴까요? 지금 현재 준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소득. 지금 일정 기간 수고한 대가로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을 자산이라고 한답니다. 아메 마케팅 원리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모두 소비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인데 이 생필품을 제조업체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친절해 광고 총판 도매 소매해서 중간 유통이 있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슈퍼가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 마트가 생겨서 너무 좋다, 싸다 이랬는데 저는 여전히 지출하는 소비자였더라고요. 이 중간 유통이 많을수록 우리한테는 이로운가 불리한가요?
불리하죠. 그래서 65년 전에 아메이는 이렇게 직거래 유통을 이제 이 유통을 생각해냈어요. 근데 그냥 마케팅을 위한 이익을 위한 그 직거래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와 회사와 연구원과 다 유리한 방식, 직접 판매 방식. 그래서 원가를 높이고, 예를 들면 저는 코로나 때 참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처음 접했을 때 어떠셨어요? 내가 10년 일한 일이 다 날아가나? 저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늘 이게 자산소득이고 그 뭐죠? 직접 배송이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도 두려웠어요. 없어지는구나. 내 노력이 다 없어질 수도 있나?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비타민 C가 매진되고 그 현재 소비 매진되고 매출을 어떻게 보면 제 매출 전체는 15%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또 하나 감동한 거는 어느 회사보다 빠르게 줌을 다이아몬드부터 교육시키고 줌으로 연결하고 그다음 저 또한 저는 진짜 컴퓨터 문맹이거든요. 근데 저 또한 바로 제가 3월부터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해서 줌으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더 빠르게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었던 장이 그런 이 회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개인이 했으면 제가 다른 네트워크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1년에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메이 대단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마이랩이 나오고 헬스 앤 웰니스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걸 개인이 할 수 있을까? 이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는 이 일이 그게 원가를 높여서 고품질을 생산하는 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걸 오롯이 내가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정수기 쓰고 너무 감동을 했고 정말 실크 스카프가 봄바람에 제 목을 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꿀떡 넘어가서 저게 굉장히 예민해요. 위가 예민하다 보니까 너무 부드러웠고요. DC 드랍스는 제가 일보에 양보를 못했어요. 정말 저는 이 마케팅을 전혀 모르고 시스템도 몰랐는데 제가 다 싸들고 다녔어요. 오렌지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 오렌지 안 사가고 DC 드랍스를 다 사갖고 들고 갔던 것 같아요. 표백 그 수세미하고 뭐죠? 희석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죽어도 이거는 내가 양보를 못해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양보 못하는 게 다예요. 다 청정기도 양보 못하고 오메가도 양보 못하고 퀸도 양보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가 혹시 전사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공유 연결 요즘에 연결하는 플랫폼을 요즘에 이렇게 연결이 대세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시고 쿠팡도 하시고 인플루언서도 하시고 배달의 민족도 아시고 근데 여기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지금은 바이오로 플랫폼 시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 시대. 근데 문제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부를 다 가져간다는 게 문제죠. 우리 개인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소일거리화되는 소품이 돼가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이런 플랫폼을 저희한테 준대요. 개인형 플랫폼을. 그래서 저는 저희 오빠들이 항상 제 걱정을 해요. 우리 막내 쟤 괜찮은가? 잘 사나? 밥은 먹고 살라나? 이렇게 걱정을 해요. 제가 그냥 잘 살아, 피부 좀 봐봐, 막 이렇게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이 기회를 저희한테 준대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평생 소비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 속의 금맥 읽어보셨죠? 서부개척 시대에 골드러시 때 금을 찾은 사람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누가요? 거기서 생필품 팔고 리바이스 청바지 판 그 사람들. 유튜버가 꿈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누가 진짜 부자가 되냐면 그거를 연결하는 사람들. 그 장비를 파는 사람들이 오히려 혹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아메이의 핵심은 내가 마트 바꾸기인데 나의 소비가 누군가의 수입이 됐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 소비를 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한 70가지를 썼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아메이 소비로 바꿔보세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아메이를 소개하신 분의 안내를 받으셔서 먼저 브랜드 체인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학습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인천에서 큰 행사 열었죠. 어떤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알리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 알려고 하라.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초기 사업자이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우리가 짬밥이 실력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요즘 읽는 책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짬밥이 실력이 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변하고 계속 학습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학습이, 그러니까 내 시기에 신제품 나올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내일 홈미팅에 내가 강사라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그때가 아주 쏙쏙 들어오고요. 그때 공부해 놓으면 다시 찾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일의 공부를 한 2시간 반 했나요? 정말 깨알같이 2시간 반을 다 적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꼭 물리가 튼다고 하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잘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러니까 학습을 게으리하지 않으면 그게 쌓여서 아까 연결이 돼서 나한테 의미가 되고 그거가 축적되는 비즈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메는 생필품 소비를 제가 마트를 바꿔서 BTS 이영애가 김수현 광고하던 그 광고비를 원료비 우리 원가에 높여서 좋은 제품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거를 어쨌든 브랜드 체인지인데 제가 감동이 돼서 연구를 공유했더니 아메 회사는 그 수고를 인정해서 저한테 캐시백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아메이는 저한테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저희 그리고 또 아메이는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는 슬로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철학을 지키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우리가 원칙 지키기가 가끔 어렵죠. 정말 떼쓰고 이러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가끔은 내가 뭐가 없어서 무너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라는 회사는 저한테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생산 고지식한 되게 어떤 때는 답답한데 되게 믿음직스러운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이 회사는 2가지 철학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생산 철학,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땅부터 씨앗부터 직접 재배, 수확, 생필품을 직접 제조, 연구 개발해서 포장까지 저희한테 오잖아요. 그 생산철, 원라인 시스템, 원라인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원라인이기 때문에 싸다. 합리적이다. 싸다라는 표현은 아메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나머지는 일이 많은 게 가치 소비잖아요. 그래서 유통 철학 때문에 저한테 제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나한테 직거래로 주는데 그 직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의 35%를 저희한테 돌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소비자 혜택을 다 꼭 전하시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산 철학 때문에 우리가 가성비, 가심비, 가한비가 높은 제품을 합리적인 제품으로 가격으로 쓸 수 있고 유통 철학 때문에 캐시백을 받으시고 또 이 회사한테 감동하는 게 100% 소비자 만족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나만 써도 되는데 내가 광고한 입소문까지 그걸 수고로 연결해서 캐시백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모든 소비자 혜택이에요. 근데 제가 학습하고 공유하고 연결함으로 인해서 인세가 되고 연금소득이 가능하고 그 다음 또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평생 할 수 있는 일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꿈도 이뤄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여행을 할 때가 제일 아메가 그 보상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인정, 이제 건강한 노후, 또 여기 이 안에서 또 부자가 친구 부자, 시간 부자 나누는 삶도 되고요. 이거 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냥 회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아메이는 1959년에 설립된 제이와 리치 그 2분의 친구분과 시작된 아메이인데요. 세제 LOC로 이제 지하 창고에서 시작된 아메이가 지금 벌써 65주년을 향해 갑니다. 이 회사는 사랑 중심의 철학으로 이제 중심을 철학에 두고 시작된 회사인데요. 저는 이제 창업 이념을 볼 때 가장 좀 기쁘더라고요. 요즘 이제 그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유가족 희망 보상.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Y아메이고, 그다음에 이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이 6가지 핵심 가치, 성취, 파트너십, 정직과 신뢰, 책임감, 재인가치 존중, 자유기업가 정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또 진행해야지 그게 우리가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것 같고, 이따가도 나오겠죠. 윤리강령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부산에서 제랑 지금 공부하시는 분의 따님이 와 있어요. 지금 잠깐 휴직 중인데 부산부터 차를 끌고 와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따 좀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아메이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입니다. 1등 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죠? 근데 세계 1위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에머럴드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라도 더 보시고요. 아셈타워 안 가보신 분은 또 스폰서님하고 어떤 기회를 만드셔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가 이거를 책임지는 회사라는 게 너무 좋아요. 편법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23년도에 그 영화 혹시 보셨을까요? 다크워터스라는?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듀퐁사가 좋은 회사고 환경 프로그램상도 받았던 회사인데 그 테플론에 대해서는 은폐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아메이는 제가 어떤 국제 변호사가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제품으로 컴플레인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뭔가 걸렸던 거, 제소되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가장 좋았던 게 이 환경 기업이라는 게 제가 너무 좋았어요. 왜 유기농을 먹느냐, 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되냐 하면 우리도 자연이기 때문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엔에서 환경 프로그램, 제가 회사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사람과 인간의 30년 동안 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엔에서. 근데 이 회장님 두 분은 이걸 받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으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코로나 때 또 주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동요를 했었는데 또 투자 회사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ESG 경영. 처음에는 적자 같을지 모르지만 그 회사들이 롱런하고 결국은 흑자더라. 이렇게 해서 ESG 경영이 많이 이제 그 중심에 아메이가 이제 샘플 같이 되어 있죠. 또 아이템 잠깐 볼게요. 생필품, 여러분 아침에 정말 저 아까 한 70까지 쓰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쓰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생필품 쓰시더라고요. 기저귀도 쓰시고 물티슈도 쓰시고 면봉 쓰시고 물 드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에 이제 제가 제품에 저는 너무너무 큰 가치를 두는데요. 제가 맨 처음 감동받은 게 이 뉴트리라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꿈 중에 하나의 꿈노트, 여러분 꿈노트 있으시죠? 이 농장을 방문하고 싶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갔어요. 근데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질렀어요. 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320을 딱 긁었는데요. 너무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나 금 팔아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우연히 통장을 열어봤는데 320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희 지인분이 당시 운전자 보험 만기돼서 상백만 원이 들어갔고 지난번에 사고 처리가 조금 미진해서 내가 20만 원 더 넣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통하는 거를 저는 그때 발견했는데 여기 갔을 때 제가 캘리포니아 농장을 갔는데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고 근데 우산만 이렇게 양산을 쓰면 너무 건조해서 시원했어요. 근데 석류가 그냥 보통 사이즈, 정말 제 주먹보다 작은 그런 사이즈였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옥수수가 저희 엄마가 쪄주는 찰옥수수였고 선인장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거기 양이 있죠. 풀 뜯어 먹는 양이 망아지만큼 컸어요. 근데 걔 이름이 리치와 제이라서 귀여웠고 그리고 무당벌레가 제 손톱에 반만한 걸 뿌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땅이 저 농사꾼 딸이잖아요. 농사 짓는 분의 땅인데 산성화되면 노래져요. 그리고 뭐죠?
비가 안 오면 딱딱해져요. 거기 흙이 저는 그 노란 흙을 못 봤어요. 정말 이렇게 폭신하다는 느낌도 잔디에서 폭신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게 너무 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건 정말 믿고요. 이 90년의 역사,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80주년 됐을 때 제가 또 감동한 건 니네가 80주년 됐는데 그래 전 세계 1위야. 그래서 어쩌라고.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뉴트리라이트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파워 오브 5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나라들 5세까지 아이들한테 영양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했다는 거. 또 100주년이 다가오잖아요. 너무 큰 기대가 되죠.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합부터 완제품까지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갑니다. 정말 하나하나 양파를 까듯이 정말 들어가면 남을 거가 정직하게 남을 거가 이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나오는 제품 제가 오전에 앞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전 되게 여기 제가 기미가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한번 지워버리라 지금.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오늘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뉴트리에이트에서 정말 자랑하는 게 22년 3월 뉴트리언트지에 더블엑스가 활성산소를 감소시킨 DNA 손상을 줄인다는 거, 이 광고 제가 엄청 광고하거든요. 여러분 손상된 DNA를 줄이는 거, 감소시키는 거, 복구한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못 쓰지만 이거가 검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더블엑스를 가미해서 항암제라고 할 때도 있어요. 저 실제로 저희 가족이 시댁에 암 환자가 좀 많으세요. 저희 남편은 직계로 받은 게 큰아버님 전립선암이시고 저희 아버님 췌장암이시고 고혈압 당뇨 있으시고 어머니 아주버님 간암인데 아주버님 아버님 큰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큰어머니는 이제 직계는 아닌데 자궁암이셨는데 그 여성 두 분만 제 안내를 받으시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시겠냐고 했는데 다른 분은 노하셨어요. 근데 두 분은 하셨는데 지금 염증 수치 제로, 암 수치 제로, 그 다음에 15년 된 고지혈증 약 끊으셨고 염증이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골다공 70대 어르신이 골다공증이 없어지셨어요. 15년 약을 드셨대.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러신지. 그래서 저희 남편 가족력 한 7, 8개를 가진 사람인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가족력은 코너에 내가 식생활을 잘하고 운동을 잘한다고 하면 코너에 몰 수가 있구나. 발현되지 못하게 할 수 있구나.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우리 요즘에 굿모닝도 있고 이 굿모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비즈니스까지 연결 확장되는 걸 해주시는 저는 회사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좀 빠르게 넘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HM파마 지우셉 대표하고 홀자펠 교수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제가 아메 회사 아니었으면 만났을까요? 근데 정말 저는 요즘에 1번으로 하고 했으면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 HM파마 이거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연식이 오래됐죠. 2011년에 제가 에머럴드가 됐고 작년에 이제 파운드스 에머럴드 어떤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2011년도에 에머럴드 되고 제가 2006년도에 PT였어요. 근데 PT 그 워커 호텔에 초대받아 갔을 때 제 테이블에 외국 부사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음 달에 미국에 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질문했어요. 당신은 뭐 먹냐 이랬대요. 그랬더니 전 다 먹는 줄 알고 제 꿈이 뉴트리에이트 다 먹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50대 후반이었는데 징코엠 먹고 더블엑스 먹고 밀크시슬 먹고 갈리 먹고 뭐 이렇게 6개 드셨어요. 6개. 제가 기억나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유전자 게놈 지도를 읽은 인터루킨 회사를 아메에서 사서 한국도 나중에 이렇게 들어올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너무 기대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대가 심한가? 2008년도엔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꽉 났죠. 근데 뭐예요? 제2 게놈 지도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 인정됐고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 그 질병이 이제 질병에 추가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 이제 21년 9월에 이제 됐다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어쨌든 이거를 보면서 제가 다리를 쳤어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그 시너스트 저스테이 세미나 지호셉 대표가 23년 11월인가요? 초대돼서 했을 때 제가 그때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공부했어요. 다양성이 높은지와 낮은지 이거를 먹었을 때 테스트해 봤더니 높은지는 체지방 감소, 면역력 제거, 혈중 질질 감소. 면역력도 우리가 예전에 센 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면역력이 똑똑한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다양성, 낮은 효능.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22년 제가 7월에 했잖아요. 전 무슨 또 이런 게 나왔어. 왜 병 검사를 하는데 22만 원이야.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일단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해봤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못 먹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밀가루 싫어하고 빵 싫어하고 과자 못 먹고 인스턴트를 햄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 저는 다 설사를 해요. 그래서 그냥 가리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양성이 왜 낮게 나왔냐면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약을 먹었어요. 아파서. 그랬더니 물금변을 보는데 그때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에 피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가 낮게 나왔어요. 수면 관련. 가바 미생물이 적게. 가바는 집중력, 지구력, 수면 건강인데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데 저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지우셉 대표님 거 듣고 저거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언제예요? 이거 그 다음에 한 거예요. 좋죠? 저는 장미인이에요. 네, 근데 제가 맨 먼저 본 게 뭐냐면 수면 건강이 좋아졌나? 여러분 보이세요? 수면 건강이 높아졌고 체지방도 높아졌어요. 제가 체지방이 낮았을 때 나 그래서 뚱뚱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높아졌는데도 그러면 제가 많이 먹은 거예요. 이건 저희 양모 씨예요. 저희 남편은 윤 씨가 아니고 양 씨인데 여기 보면 이분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저랑 똑같이 사는데. 근데 저희 남편은 노유자 시설 주거보호센터 센터장이에요. 제2의 직업으로. 근데 거기서 매일 백신을 4번 맞았어요. 코로나 백신 2번 감염되고 그다음에 아무튼 약도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먹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 평균이라고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 이제 고기 덜 먹을 거야 이러더라고요. 고기 덜 먹을 거야? 그러더니 라이드 25센트 라이드를 매일 10km를 타요. 그러더니 뱃살을 36인치까지 이제 83이니까 36인치여도 좀 날씬해 보이는데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줬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아주버님도 그러니까 그래서 2인치를 뺐어요. 저녁에 스튜 해 먹고 지중해식 해 먹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기쁘죠. 이 집안이 간이 약한 집안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복균자가 아니에요, 다행히. 그리고 헌혈도 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죠. 네. 이건 저 파트너인데요. 이분은 햇빛 알러지도 있고 건강이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한 거 보세요. 다 낮음이죠. 붉은색으로 했던 거는 다 낮음이에요. 오른쪽 22년 3월, 23월. 근데 작년 12월 거 보실래요? 이분이 너무 기뻐했어요. 나는 안 좋아진다고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분이 한 10 몇 년 동안 잔기침이죠. 찬바람만 나면 잔기침 하던 게 없어졌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이 데이터가 한 60개가 돼요. 비염이나 건선이나 알러지 있는 분들은 많이 안 좋으세요. 최근에는 제가 췌장암 있으신 분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신부님이 권하셨대요. 근데 말기세요.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이 혹여라도 속 편해지시고 변이 좀 편해지시면 어떠실까 해서 제가 해드렸고, 근데 제가 또 놀란 거는 밀가루를 점심으로 많이 좋아하셔서 계속 드시고 계셨단 말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없었구나.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제가 좀 연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굿모닝하고 연결됐어요. 이 마이랩은 굿모닝과 연결했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건강을 해킹하다 넷플릭스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정말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래요.
변을 먹든지 이식하든지. 근데 좋은 것도 올 수 있는데 나쁜 것들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위에 보면 다양한 부분은 산업화가 덜 된 미생물이에요. 그런 지역, 네팔 지역의 원주민들. 밑에는 도심. 내 다양성이 얼마나 다양한가에 따라 내 건강이 좌우된대요. 아티스트리 여러분 아시죠? 제 얼굴이 저는 22년인가요? 22년 동안 이것만 썼어요. 정말 다른 거를 안 썼어요. 근데 원래 조금 하얗기는 한데 정말 악건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저녁 때 그냥 세수하는 게 하고 자는 게 아주 기특한 거고, 저 그냥 쓰러져 잘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냥 피부 맑다, 밝다 이런 말을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피부에 넣어주는 영양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아티스트리는 탐험가입니다, 농부입니다, 발명가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이 말이 완벽주의자입니다까지 5가지 멘트 보면서 2016년 광고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다. 그러니까 화이트 치아시드가 보편화된 치아시드가 아닌데도 한 9년 연구와 9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찾아낸 제품이잖아요. 하나같이 이런 제품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좀 암으로 가족력이 있는 집안인데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25%고 화장품 욕실 제품으로 걸릴 확률이, 근데 이분은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런 생필품에서 온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생필품 쓰세요? 그리고 내가 그 환경의 주범이 돼서는 또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 임신 때 이 제품으로 바꾸면서 안 토했어요. 이분 오른쪽이 누굴까요, 여러분? 저예요. 21년 치매 엄마가 저한테 오셨었어요. 고3 아이를 두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게 될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먹고 바르고 쓰고예요. 제가 21년 9월 달에 엘사백 썼고 뿌리기는 거 인센시브 쌤 뿌리고 소비 했어요. 근데 판토블렌드 안 먹었어요. 근데 저는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판토블렌드에 비타민 B1이 8,000%가 있어야 됐고 비타민 B5가 한 3,000%가 있어야지 저는 머리가 나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 알고 가셔도 괜찮으시죠? 지금 저희 스피닝, 제가 어느 날 이 허벅지가 굉장히 얇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스피닝 덕분에 유산소, 그냥 이렇게 조금 넣을 수 있고, 배블록 안 나오고, 그런 아줌마가 돼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일보도 양보 못하는 애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정말, 가격비도, 그러니까 전 암이 비싸잖아 이런 사람한테 티코하고 벤츠하고 있는데 벤츠가 비싸다는 말은 네 경제 사정이야 아니면 다른 거야 제가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아메는 벤츠를 소나타 가격으로 주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아반떼 가격으로 주는 거 있고 벤츠를 티코 가격으로 주는 게 화장품하고 세제래. 이런 말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랜저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왜 아메이가 다른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냐 하면 너네 거 좋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2002년부터 퀸 냄비 애들 해먹였거든요. 저도 늘 사 먹였을 엄마예요. 바빠서. 근데 사 먹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김밥 항상 집에서 해줬고 탕수육도 집에서 해줬고 밥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병원 안 가고 자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인성도 좋고. 더 넘어갈게요. 지금 정수기 우리가 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래요? 당뇨, 그다음 의약품. 근데 그런 것들을 19종, 그다음 170가지 미생물을 다 걸러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그 UV 램프는 LED로 바꿨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또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비교 불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정기는 저희 아이가 쓰자마자 입을 벌리고 자던 아이가 입을 닫고 자더라고요. 그리고 본체성으로 갖고 있는 알러지 비염이 식생활과 삼박자가 다 맞은 거예요. 식생활과
정수기와 청정기와 핀, 먹거리가 다 되니까 한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없어지는데. 근데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꽃가루 날리고 뭐 해도 눈 비비거나 코 풀거나 코 막혀요 이러지 않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얻어진 가치가 너무 많아요. 아메는 뭐냐 그러면 가치 소비고 나한테 선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렉서, 어떤지 잠 못 주무시던 분이 이 리플렉스 하면서 잘 주무시고, 저희 남편이 출근하다 이랬는데 진짜 한 발을 못 움직이는데 얘 안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이게 290까지잖아요. 근데 185예요 발이. 그러니까 안 넣으려고 했는데 잠깐만 넣어봐 이랬어요 제가. 5분만. 근데 일어나서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 또 매일 해요. 아, 괜히 알려준 것 같긴 해요. 원포원, 그러니까 상생. 아메가 정말 상생을 진짜의 상생을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 그 대상자분들이 정말 고마운 회사고, 저희가 아메이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아메이는 어떻게 보면 캐시백, 지금은 20만 PB 할 때 한 40만 원 소비가 될 때 이제 만 원 정도의 이제 캐시백이 되는데, 코로나 때 이 혜택, 장바구니 혜택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혜택으로 너무 좋은 툴이 되고 저희한테 혜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회차에서 5회차까지만 처음에 쓸 게 없다 하시던 분들이 6회차 넘어가기까지가 되면 본인들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만 원의 혜택에 너무 행복해 하시잖아요. 근데 플러스로 캐시백도 되시는 때가 되고, 플러스로 공유가 되고, 누군가한테 또 혜택을 주고 싶어 하는 그게 되죠. 그리고 한국아메이 보상 플랜은 돈 안 단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다이아몬드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그 정식 사업자 이상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돈이 되셔서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플랜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스폰서님 그러시더라고요. 받아보면 알아. 안 받아보면 어려워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PBBB, 여러분 이제 판매 점수치, 판매 가격지 초이스 보면 이게 많잖아요. 점수치가. 그런데 물가 연동을 보장해주는 수입. 제가 20년 전에 100만 원하고 지금 100만 원하고, 예전에 20년 전에 5천 원 주면 세뱃돈 굉장히 기뻐했는데 요즘은 5만 원 줘야 기뻐하잖아요. 그게 물가 연동이죠. 실질가치, 명목가치가 이제 달라져서 그거를 이렇게, 저 시작할 때는 PBBB가 1대 1.2였어요. 근데 1대 1.78이 되니까 캐시백이 함께 높아지잖아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은 1대 3인가? 네. 그래서 제가 2008년에 미국 갔을 때 PT분이 6,500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고요. 또 유통의 변화. 아메이는 유통에 직거래하면서 그 중간 유통 광고비를 없앤 그거를 우리 소비자한테 주는 플랜이죠. 그래서 제가 마케팅 잠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듣시는 분은 없으시니까 수익 구조, 아메이는 이 수익 구조는 어쨌든 수입의 근원은 광고 유통비를 전략에서 저희한테 주시는데,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그룹으로,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가입하신 분부터 이제 캐시백을 나눠 드리는데, 혼자 써도 되고 이렇게 함께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비전을 본 부분은 저희 언니가 알려줬는데, 제가 너무 좋으니까 저같이 입덧 심한 친구들, 저같이 주부습진 그리고 예민한 친구들한테 알려줬어요. 똑같이 썼다고 했을 때 친구와 언니는 20만 PB 썼다고 3%로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 통장으로 들어올 때는 아까 PB 1.78을 곱해서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여기서 누가 제일 부자가, 그러니까 캐시백이 많을까요 하셨을 때, 저는 사실은 제가 머리를 살짝 굴렸어요. S면 안 물어보셨을 거고, U요. 근데 대답은 못했어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근데 U더라고요. U는 두부한테 알려줬던 그 수고를 아메 회사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언니는 저한테 이제 엄마 같은 언니인데, 저희 언니는 본인하고 한 명만 알려줘서 결국은 먼저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노력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캐시백이 많아지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저 할게요라고 안 하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저렇다고 하면 내가 누구한테라도 알려줬을 때 좀 당당하겠다, 편안하겠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저희 스폰서님이 여행 가시고 저희 스폰서님이 이렇게 프로모션 있다 할 때 저한테 유리한 거를 자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이 늘고 그 경험을 감동이 되니까 알려주고 그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네가 한번 공부해 볼래? 라고 제안하셨고 제가 이렇게 10,000,000점을 하는 때 정말 죽을 듯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네가 25일에 10,000,000점이 될 때가 있다. 어느 날 10일이 될 때가 있다. 어느 날 3일에 될 때도 있다. 근데 어느 날 네 파트너가 10,000,000점 하는데 고민할 때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막 액착 갖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10,000,000점 처음 되는 분을 아멘 프로듀서라고 하잖아요. 은을 생산하는 생산전처럼 당신의 자산 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3번 다음은 골드 프로듀서, 6번은 PT, 정식 사업자로 인정되고요. 이제 수입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다음 파운더스 PT.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게 파운더스인데 지속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했을 때 이제 자산 소득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처럼 이제 두 분의 파트너를 도와서 독립하게 이제 도와드리면 사파이어, 그다음 에메랄드, 이제 3레그 이상, 그다음 다이아몬드는 6레그 이상 독립했을 때 여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이아몬드가 끝인지 알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보면 중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계속 지속 도전하셔도 되고요. 아메이는 뭘 하면 되냐 하면 바꿔 쓰고 알아보기 하시면 학습하시라고 했잖아요. 불만족하면 반품이라는 제도가 있고 만족하시면 꾸준한 소비하시고 그다음에 혜택 받으시고 스몰로 하고 싶을 땐 소비하면서 알리시고 사업은 이제 방법 배우면서 또 알려보시고 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여행을 통해서 그 오는 만족도 그리고 성장 이런 게 너무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이제 23일이면 지중해로 떠나는데요. 아이들과 같이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 애들도 분명히 대가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저희만 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아까 말했던 저희 남편 누가 큰 애냐면 오른쪽이 큰 애입니다. 예, 지금 딸내미 좀 살이 쪘을 때고 이번 베트남 여행 때 너무 제가 밝죠. 오프숄더 처음 입어봤고요. 저는 사실 기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가 지속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라는데 그 안전성이 있고 그다음 안정성이 있고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우리 회사에서 돕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이것 좀 약속해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책임감 있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직한 사업, 그다음 상호 존중, 윤리강령 준수. 우리 서로를 지키게 하는 것 같고요. 사회적 공헌. 제가 퓨처 셀프에서 읽은 책 내용인데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내 행동은 미래에 내가 갚을 내용이거나 아니면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막 써온 것도 많은데 생각 하나도 안 나는 거 아시죠? 그냥 제가 해온 아메를 그냥 과장 없이 진솔하게 말씀 나눴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많이 배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